와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정말 대박입니다. 여기 하버드 학생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학생은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현재 3학년을 다니고 있는 데이나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춤을 좋아해서 대학에서도 댄스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 동아리에서의 활동은 저희 대학 생활 중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아리에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연습하고 가끔은 공연도 하며 무엇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춤을 배우고 추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댄스 동아리에는 특별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 동아리원들이 모두 모여 단체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탐방하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한 활동에 그치지 않고 동아리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사실 춤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뭉친 우리지만 동아리원 각자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여행은 평소에 다 담아내지 못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우정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되곤 했어요. 여행지 선정은 항상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우리 동아리만의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년 투표는 열띤 논쟁과 흥미로운 제안들로 가득 차곤 합니다. 누군가는 유명한 공연이 열리는 도시에 가고 싶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연 속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그동안의 여행지는 늘 미국 내 도시로 한정되곤 했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는 태양 아래에서 활기가 넘치는 마이애미 해변으로 향했었고 그 전 해에는 세련되면서도 문화적 매력이 넘치는 시애틀에서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투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동아리원들 사이에서는 뭔가 색다른 것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매번 비슷한 스타일의 여행이 지겹지 않아? 라며 조금은 더 도전적인 선택을 원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투표가 진행된 뒤 올해의 여행지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미국을 넘어선 그야말로 국경을 넘는 도전인 한국이 1위로 선정된 것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적지 않은 충격과 약간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동아리 창설 이후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게 다가왔고 특히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가 선택된 점은 더더욱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국경을 넘어 아시아에 간다는 거야? 라는 반응이 여기저기서 나왔고 일부 친구들은 마치 장난이 아닌지 재확인하려는 듯 투표 결과를 두세 번씩 다시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결과는 단순히 의외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기도 했어요. 요즘 미국에서는 한국 문화,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가 그야말로 대세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도 예외는 아니었고, 특히 여자 동아리원들 사이에서는 K-팝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사실, 우리 동아리의 연습실은 마치 작은 K-팝 팬클럽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주말 연습이 끝난 뒤에는 서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과 최애 멤버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최근에 나온 뮤직비디오를 다 함께 시청하며 안무를 분석하곤 했죠. 심지어는 특정 아이돌의 춤을 완벽히 재현하기 위해 몇 주씩 연습을 거듭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K-팝과 관련된 대화는 단순히 춤과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한국 음식, 패션, 그리고 그들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표현했던 한국적인 일상 전반에 대해서도 큰 호기심을 보였죠.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동아리 내부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여행지로 선정된 것은 돌이켜보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아리에서 중국인 친구들이 결과에 불만을 표하며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동안 우리 동아리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소 격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여행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은 그들의 기준에서 아시아를 대표하기엔 부족한 나라, 라고 말했어요. 특히 한 친구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자랑하며 문화적 깊이가 남다른 나라다. 아시아를 이해하려면 당연히 중국부터 방문해야 한다. 라며 강한 어조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그 주장들 중에는 다소 충격적인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 친구는 한국을 발전 중에 있는 작은 나라로 칭하며 그곳을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아시아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형성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동아리원들 사이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평소에 다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친구들의 의외로 날선 의견에 당혹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일부는 이런 의견을 무시하려 했지만 몇몇은 억지로라도 대화를 이어가며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투표로 결정한 것을 왜 번복해야 하죠?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이에 대해 중국인 친구들은 이건 단순한 다수결 문제가 아니라 동아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 라고 맞섰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만약 해외여행이라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영향력을 인정받은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동아리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K-팝에 열광하는 몇몇 여자 동아리원들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 친구는 우리는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K-팝과 한국 댄스를 현지에서 배워보는 기회를 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중국이 역사가 깊은 건 알지만 우리가 지금 흥미를 느끼고 있는 건 한국의 현재 문화야 라고 단호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아리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논쟁은 좀처럼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이어갔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들은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여행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한 명 한 명 동아리원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친구는 손에 든 노트북을 열어 중국의 관광지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베이징의 자금성, 그리고 상하이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봐. 이런 곳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경이야. 한국은 이런 독창적인 매력을 따라올 수 없어. 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아리원들은 이미 한국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손을 들어 한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분명히 의견을 확인하자는 취지였어요. 모든 동아리원이 한자리에 모였고 표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마지막 설득을 이어갔지만 결과는 예상외로 명확했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을 제외한 모든 동아리원이 한국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결과가 발표되자 동아리방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인 친구 중 한 명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른 한 친구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건 정말 불공평해. 너희는 아시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어. 라고 소리치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당혹스러워하며 서로를 바라봤지만 곧이어 누군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한 건 아니야. 투표는 공정했고 다수가 선택한 거잖아.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해야 해. 이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결정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여행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 모두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해외여행 자체가 동아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것부터 입국 절차를 확인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가려면 비자를 준비해야 할까? 라며 우스갯소리로 시작된 대화가 진지한 토론으로 이어질 만큼 우리는 여행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들에 직면하곤 했어요. 이러한 준비 과정은 예상치 못한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 음식 그리고 문화적인 특징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며 이미 여행이 시작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 친구는 나는 한국에 가면 꼭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를 먹어보고 싶어. 사진만 봐도 정말 맛있어 보이잖아. 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고 또 다른 친구는 한국에선 치킨과 맥주를 먹는 문화가 있다더라. 치맥이라고 불리는 이 조합이 정말 인기 있대. 라며 모두의 군침을 돌게 만들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여행 당일 비행기 안에서 모두의 표정은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로 한국에 가고 있는 거 맞아? 라는 믿기 힘든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그 순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 내부로 들어섰을 때 우리는 곧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첨단 기술과 세련된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먼저 공항의 규모와 디자인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로 쏟아지는 햇살, 깔끔하게 정돈된 바닥, 그리고 첨단 기기를 사용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은 미국의 공항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었어요.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와 출입국 심사를 돕는 자동화된 장치들이 인상적이었고, 직원들은 항상 친절한 미소로 외국인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연스럽게 이곳의 세련된 분위기에 압도되었고, 여기서 벌써부터 한국이란 나라의 현대적인 면모가 느껴지네, 라는 감탄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면서 우리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도심으로 이동하며 처음 마주한 풍경에서부터 모든 것이 신선한 충격처럼 다가왔어요. 고층 건물들이 질서 정연하게 자리 잡은 모습과 도로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디지털 간판은 도시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한눈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체계적인 시스템과 실질적인 편리함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선택한 지하철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경험처럼 느껴졌어요. 티켓을 구매하는 과정부터 흥미로웠는데 자동 발권기를 사용하는 절차는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이었습니다. 영어는 물론 다양한 언어로 지원되는 화면 덕분에 외국인으로서 전혀 어려움 없이 표를 구매할 수 있었고 QR코드가 포함된 티켓을 사용하는 방식은 최첨단 기술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은 이거 정말 편리한데? 미국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하철역 내부는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밝고 환한 조명,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지판, 그리고 눈에 띄게 깨끗한 바닥은 미국에서 경험했던 지하철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플랫폼으로 내려가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지하철역이 아니라 미술관 같아. 정말 쾌적하고 정돈되어 있네. 라는 한 친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열차가 들어올 때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모습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처럼 보였고, 승객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탑승하는 광경은 모두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우리 미국에서는 저렇게 안 하잖아. 다들 먼저 타려고 서로 밀고 그러는데 라고 말하며 고개를 갸웃하자 옆에 있던 친구가 웃으며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정말 인상적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열차 내부는 더욱 놀라웠어요. 푹신한 좌석, 넓고 쾌적한 공간,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어우러져 단순히 이동수단 이상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잡이와 의자가 반짝일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차내 방송은 영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안내되어 외국인인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공공 와이파이까지 제공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고. 이건 진짜 꿈만 같아. 라는 친구의 외침에 모두가 휴대폰을 꺼내 연결을 시도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뒤 다시 거리로 나섰을 때도 감탄은 이어졌습니다. 도심의 거리는 상쾌할 정도로 깨끗했고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길가에 놓인 쓰레기통조차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며 환경을 고려해 분리배출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모습은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길을 걸으며 여기는 거리 자체가 공원 같아.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라고 말하며 사진을 찍기 바빴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숙소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작은 호텔이었지만 그 시설과 서비스 역시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체크인 과정은 간단하고 친절했으며 방 안에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여러 편의 시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버튼 하나로 조명을 조정하고 커튼을 여닫을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은 우리 모두에게 신기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한 친구는 이런 편리함이 미국에서도 점점 보편화되었으면 좋겠어. 여기선 정말 모든 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 라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안은 또 다른 놀라움의 대상이었어요.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밤늦게까지 거리를 걸을 때 전혀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던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한밤중에도 조명이 잘 설치된 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자유롭게 웃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미국에서는 밤이 되면 항상 주변을 살피고 조심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마음이 편안해 라며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늦은 밤에도 혼자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을 목격했고 그들은 모두 평온하고 안정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런 치안에 대해 현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한 분은 한국에서는 치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 같아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고, 이런 환경이 그들의 시민의식을 더욱 빛나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또한, 한밤중에 문이 열려있는 가게들이나 골목에서 방치된 자전거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친구가, 여기서는 정말 모든 것이 안전하게 느껴져. 자전거를 그냥 두고 간다니,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안정감을 선사하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여행에 동참한 중국인 친구는 우리의 여정 내내 뭔가 비판할 점을 찾으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처음 몇 날 동안은 한국의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를 꼬집으며 자신의 불만을 드러냈어요.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나온 반찬이 너무 간단하다며 중국의 호화로운 음식 문화와 비교하기도 했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너무 조용하다고 하며 이것이 마치 불편한 분위기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태도에 점차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도 조금씩 변해가는 듯 보였어요. 특히 한강 공원에서의 날씨 좋은 날, 우리는 함께 자전거를 빌려 공원을 돌며 한국의 여유로운 문화를 만끽했는데 그날 이후 그녀의 태도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여가를 즐기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돌던 그녀는 잠시 멈춰 주변을 둘러보며 여기 사람들은 정말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 모두가 여유롭게 보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녀가 처음으로 한국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매일 새로운 발견과 흥미로운 경험들로 가득 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한국 남자들의 외모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낼 때, 심지어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동아리의 여자친구들은 마치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 라는 한 친구의 말은 우리 모두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옷차림은 깔끔하고 세련되었으며 헤어스타일도 마치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매일 다듬어준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한 친구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K-팝 아이돌 팬이었는데 여기 와보니 일반 사람들도 아이돌 못지않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순간 중 하나는 우리 중 한 친구가 정말 용기를 내어 어떤 한국 남자에게 직접 다가가 말을 건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울의 작은 골목에 위치한 분위기 좋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랑했으며 창밖으로는 바쁘게 움직이는 거리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저마다 음료를 시키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뭔가에 사로잡힌 듯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남자 좀 봐봐. 정말 멋지지 않아? 우리가 그녀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자 그곳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책을 읽으며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는데 조용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가 풍겼어요. 그의 옷차림은 심플하면서도 깔끔했고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그의 센스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동의했지만 누군가 먼저 말을 걸 용기를 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달랐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라고 선언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정말로 다가가겠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지만 동시에 그녀의 용기를 응원하며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서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약간 어색해 보였지만 남자는 친절한 미소로 그녀의 말을 들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물어봤고 남자는 흔쾌히 자신의 아이디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녀를 환호하며 축하했습니다. 어땠어? 무슨 얘기했어? 라는 질문이 쏟아졌고 그녀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정말 너무 친절했어.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낸 게 믿기지 않아. 그리고 진짜 잘생겼어. 라며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자부심이 가득했고 우리는 그녀의 대담함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홍대 거리에서 펼쳐진 특별한 밤이었어요. 우리는 그날 저녁 우연히 홍대의 거리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홍대는 젊음과 열정이 가득한 곳으로 유명하다더니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요.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였고 골목마다 다른 분위기의 음악과 퍼포먼스가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흥분된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한 무대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K-팝 댄스팀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깔끔하고 화려한 안무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고 주변에는 이미 큰 관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댄스 동아리로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 동안 공연을 구경하며 그들의 안무와 표현력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공연 중간에 갑자기 팀의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관객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함께 무대로 나와서 춤춰보세요. 라는 초대 관객들이 술렁였고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무대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동아리원들끼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도 나가볼까? 라는 말이 나왔을 때 모두가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손을 들고 무대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이 섞여 있었지만 무대에 서자마자 우리가 익숙한 K-팝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몸이 저절로 움직였고 우리는 그동안 연습해왔던 안무를 자연스럽게 선보였습니다.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어 우리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댄스팀의 멤버들도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웃었고 마치 서로의 열정을 느끼는 듯한 눈빛 교환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 곡이 끝났을 때 댄스팀 멤버 중 한 명이 다가와 우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외국인이 이렇게 K-팝 댄스를 잘 추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와 함께 다음 곡에서 같이 춤춰볼래요? 라는 초대에 우리는 모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동아리와 그 댄스팀은 하나의 팀이 되었고 함께 무대에서 K-팝을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은 더욱 열광했고 박수와 환호는 무대 위에 있는 모두를 더 열정적으로 만들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그 댄스팀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K-팝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물었고 우리는 우리가 연습했던 곡들과 동아리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댄스팀의 리더는 이건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외국인과 이렇게 가까이서 춤추며 하나가 된 경험은 처음이에요. 라고 말하며 우리를 칭찬해 주었어요. 이야기가 무르익으면서 우리는 근처에 있는 한국 음식점으로 함께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한식당에 모여 앉아 불고기와 전통적인 반찬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 속에서 춤이라는 공통된 열정을 통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느꼈어요. 댄스팀 멤버 중 한 명은 이렇게 춤을 통해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오늘은 저희 팀에게도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며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홍대를 떠나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순간의 흥분과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다시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야. 라는 친구의 말처럼 그날의 추억은 한국에서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춤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한국인들과 함께 무대에 섰던 그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특별한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를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첨단 기술과 깨끗한 환경을 넘어 한국은 사람들 간의 배려와 존중이 뿌리내린 곳이라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거리에서 마주친 따뜻한 미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시간을 내어준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함께 춤추며 나눈 열정은 단순히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선 인간적인 연결을 느끼게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날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사진과 영상을 돌려보며 웃음을 나누곤 합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단순히 방문했던 나라가 아니라 특별한 기억과 배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곳을 방문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을 동경하며 언젠가 다시 그곳을 찾아가 또 다른 추억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도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